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임상 고민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트라우마 팁스 앤 트릭. 임플란트 시술 시 마주하는 고민을 해결해드릴 뉴욕 치과병원 김근홍 원장입니다. 임플란트 외형 디자인에 따른 뼈의 치유 반응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의 실패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early failure와 late failure로 나눕니다. early failure는 크라운을 하기 전, 로딩을 하기 전에 fail이 나는 경우고, 로딩을 한 이후에, 보철을 한 이후에 나타나는 fail을 late fail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유의 failure는 표면 처리 기술이 발전되면서 점점 낮아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반드시 인지해야 될 단어가 임플란트 컴프레션 네크로시스라는 단어입니다. 보시면 똑같이 수술을 해서 똑같이 보철을 하려는데 한쪽은 뼈가 아주 상태가 좋고요. 왜 한쪽만 이렇게 뼈가 녹아내렸을까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을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손톱을 30N 이상으로 세게 누르고 계시고 그것을 하루, 일주일, 한 달이 지났을 때 어떤 일이 손가락 끝에서 벌어질까요? 혈액순환이 안 되어서 괴사가 날 겁니다. 그것이 뼈에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외형의 디자인과 인서션 토크에 따라 이런 유의 현상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스트레이트 임플란트 디자인에 있어서 대표적인 두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스트라우만 티슈 레벨이고요. 오른쪽은 한국 임플란트 회사들이 가장 많이 따라한 임플란트입니다. 이런 임플란트는 아래쪽이 스트레이트고 위로 갈수록 쉐이프가 벌어지는 형태의 임플란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류의 임플란트는 식립하는 전략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동차의 운전을 하시다 보면 전륜구동 자동차의 운전법과 후륜구동 자동차의 운전법이 다르듯이 임플란트를 식립하실 때도 비록 똑같은 스트레이트 임플란트지만 스트라우만 티슈 레벨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전략과 오른쪽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전략이 완전히 다릅니다. 스트라우만 임플란트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스트레이트형이고 스레드가 아주 약하면서 밑에 바텀이 아주 동그랗게 되어 있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를 굉장히 낮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스트라우만 티슈 레벨의 임플란트의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는 어디에서 잡느냐 하면 거의 70-80% 이상은 바텀에서 잡습니다. 동그란 이 모양이 뼈에 안착을 함으로써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를 얻는 것이고요. 그리고 스레드 디자인도 굉장히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트라베큘라 본을 살짝만 움켜쥐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뼈의 스트레인을 최소한으로 하겠다는 전략을 가진 임플란트가 되겠고요. 오른쪽은 상부로 갈수록 벌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크리스탈 본을 움켜줍니다. 이 움켜지는 전략이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를 높게 만들 수도 있고요. 플랫폼 스위칭을 넓게 만들어서 훨씬 더 좋은 임상적 결과를 보일 수 있지만 생물학적으로는 크리스탈 본의 크랙을 만듭니다. 그것이 뼈를 높게 만들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 크리스탈 테이퍼링 임플란트의 디자인은 기계공학적으로 보철을 위한 나사선을 안쪽으로 가공을 하고 밖에서는 뼈를 위해서 나사선을 가공을 할 때 충분한 두께를 부여할 수 있어서 충분히 기계공학적으로는 우수할지 몰라도 생물학적으로는 크리스탈 본의 마이크로 크랙을 유발함으로써 임플란트 컴프레션 네크로시스가 너무나도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스레드 디자인과 BICU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나사선 구조고요. 15도, 30도 나사선이고요. 그 다음에는 스퀘어 타입, 그리고 나사선이 있지만 아주 강한 버트리스 구조를 가지는 스레드,
그리고 나사선이 하나도 없는 non-thread 타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가 가장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세 번째, 버트리스 thread 디자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BIC가 높게 나오는 thread 디자인은 놀랍게도 non-thread 디자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뼈에 스트레인을 적게 줌으로써 세포의 치유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non-thread 디자인을 사용을 하시면 BIC는 높게 나오는 형태고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는 굉장히 낮게 나오는 형태고요. 그러므로 바이오호라이즌이나 노벨바이오케어 같은 임플란트 회사는 본 덴시티에 따라 스레드 디자인을 달리하는 제품들을 상용화했습니다. 타입 4, 가장 뼈가 안 좋은 상황에서 스퀘어 디자인을 제품화했죠. 그럼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가 강하게 나오는 버트리스 타입은 어떨까요? 이 스레드 디자인을 자세히 보시면 이쪽에는 아주 날카로운 스레드 디자인을 보이죠. 이것은 뼈를 쪼개고 들어가는 부위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버트리스 구조는요, 뼈를 으깨는 구조입니다. 세게 쪼개고 많이 으깰수록 세포들은 손상을 당합니다. 그 손상이 뼈의 스트레인을 만들고요, 치유의 속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세게 쪼으면 세게 쪼을수록 세포들이 많이 죽어가고 본 리모델링이 더 많아지는 것이 버트리스 타입입니다. 그러므로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를 높게 잡을 수 있는 버트리스 타입이나 스탠다드 스레드 타입은 인서션 토크를 세게 잡을수록 뼈들을 쪼개고 으깬다는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BIC가 살짝 낮아집니다.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가 높게 나타나지만 아스웨이 인테그레이션은 더디게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그럼 이미디어트 로딩을 위한 스레드 디자인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라우만의 이미디어트 로딩 임플란트는 굉장히 날카로운 핀 디자인의 스레드를 만듭니다. 타사 제품들도 똑같은 핀 디자인들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라우만 임플란트를 보시면 상부 코티칼 본 지역에 스레드가 없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상부 코티칼 지역에 스레드를 만들면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를 굉장히 높게 가져갈 수 있어서 우리가 이미디어트 로딩에 더 좋을 것 같지만 스트라우만 임플란트는 코티칼 지역에 스레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이 핀 구조는 뼈를 쪼개면서 들어갑니다. 뼈를 쪼개버리면 그 코티칼 본 지역에 마이크로 크랙들이 나타날 것이고, 마이크로 크랙이 나타나면 오스티오사이트들이 죽어갈 것이고, 카날리쿨라이 시스템의 플루이드들이 그 크랙 쪽으로 다 쏟아지면서 주위의 뼈들이 전부 다 염증 반응을 매개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스티오사이트들이 셀 시그널링을 하면서 염증 반응을 매개하는 셀들을 리크루트 할 때 새로운 본 리모델링이 만들어질 텐데 뼈가 녹았다가 붙여야 되는데 이 붙이기 전에 위에 있는 소프트 티슈가 다운그로스를 먼저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티칼 본 지역에 절대 마이크로 크랙을 만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 리모델링의 속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이 녹았다가 붙여야 되는데 녹았을고 소프트 티슈가 먼저 다운그로스를 해버리기 때문에 코티칼 본 지역에 임플란트 컴프레션 네크로시스가 이런 이유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를 높게 만들기 위한 스레드 디자인을 하더라도 ITI 학회에서 뼈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서 제품화한 스트라우만 제품과 다른 임플란트 제품과의 차이점은 여기서 나타납니다. 임플란트 컴프레션 네크로시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하였을까요? 그러므로 임플란트의 외형 디자인, 스레드의 형상에 따라 뼈의 치유 속도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표면 처리도 뼈의 치유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스레드 디자인. 그리고 두 번째는
임플란트 컴프레션 네크로시스를 유발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은 페리 임플란타이티스의 발생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똑같은 표면 처리에서도 스레드 디자인에 따라 인서션 토크에 따라 BIC가 다르게 나온다는 겁니다. 세게 쪼으면 쪼을수록 뼈는 쪼개지고 으깨지면 으깨질수록 뼈는 만들기가 어려워지고 치유하는 능력이 더디게 됩니다. 그것이 BIC가 낮게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러기에 임플란트 외형 매크로 디자인은 오스테오사이트의 치유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뼈 세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이 오스테오사이트에 대해서 너무나도 간과해 왔습니다. 이 세포가 왜 이렇게 뼈 속에서 많은 프로세스를 만들면서 뼈의 모든 활동들을 감지하고 있을까요? 이 세포가 염증 반응을 매개하고 뼈를 새롭게 만들기 위한 모든 총체적인 지휘자로서 이 세포에 대한 이해가 임플란트의 성공에 대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임플란트 외형 디자인이 오스테오사이트의 치유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임플란트 컴프레션 네크로시스를 예방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다음 편은 스트라우만 티슈 레벨 임플란트의 특별한 점과 임상적 고려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라우만 팁스 앤 트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